각종 카드에 관련된 범죄를 봅시다. 다 몰아놨습니다. 앞에서 본 것도 있을 겁니다. 현금 카드, 직불,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된 범죄 됐는데 현금, 직불, 신용카드 차이 앞에서 다 봤습니다. 참고로 1번 자기 명의 카드이죠. 자기 명의. 이전에 말씀드렸죠. 자기 명의라는 것은 사실상 모순이라고 그랬죠. 저 뜻은 자기가 사용 권한자인 카드를 뜻한다고 우린 알자 그랬죠. 어쨌든 간에 통설과 판례가 잘못 쓰는 거지만 그냥 받아들여서 씁니다. 자기 명의 현금 카드나 신용카드 1번 대금 결제 의사 능력 없이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물품 구입, 현금 서비스 마구마구 쓴 겁니다. 카드를 쓰면 결제일 날 통장에 돈이 잘 빠져나가도록 통장에 돈을 넣어놔야 되겠죠. 그럴 의사 능력이 전혀 없는 자가 카드 회사에 가서 카드를 발급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결제 예정일이 있지 않습니까? 뭐 10일이라든가 15일, 25일 이렇게 써 있는 것. 그때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를 발급해서 물건 구입하는 데 쓰고 현금 서비스 받고, 현금 서비스가 뭔지 알죠? 대출 받는 겁니다. 빚지는 거죠. 신용카드를 쓴 거죠. 그럴 때 우리 판사님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총론한테는 나왔던 거야. 총론한테 사기지 포괄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그럴 의사 능력, 대금 지급 의사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카드를 발급받다 왔지 않습니까? 사기예요. 그거는 그 자체가 사기인데, 또 하나 물건을 구입했다? 역시 그것도 또 다른 사기입니다. 현금 서비스 받았다? 그것도 또 다른 사기입니다. 하나하나의 행위가 다 사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의 의사를 가지고 일련된 행위를 쭉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 사기죄 포괄 일자가 된다는 것. 사기죄 실질 경험에다가 그렇게 나오면 틀린 겁니다. 주의해 주세요. 비교파를 봅시다. 타이명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타이명이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이 사용 권한자로 지정된 그런 카드를 내가 쓰는 거 말하는 거죠. 현금 서비스 받았다. 현금을 취득됐습니다. 그러면 타인의 신용카드를 뭐 부정사용했다. 그러면 현금 서비스를 받았다 그러면 여기 이제 볼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신용카드 어법이에요. 물론 옛날에는 신용카드 어법이에요. 예전에는 저게 98년 1월 1일부로 없어졌죠. 대신 여신 전문 금융어법이 새로 만들어졌죠. 처리를 많이 흡수됐습니다만, 그럼 현금 서비스를 받았다. 그래서 현금을 또 취득하지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신용카드 어법상 그 당시에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죠? 남의 신용카드를 함부로 썼으니까 신용카드 부정사용이지 않습니까? 부정사용은 제대로 발급된 카드를 나쁘게 쓰는 걸 말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현금을 이렇게 빼지 않습니까? 그럴 때 현금 자동 인출기, ATM기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지배를 배제하고 현금을 자기 지배에 옮겨 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도로 절도죄가 추가된다는 겁니다. 다시 봅니다. 타인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긁어서 현금 서비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되는 것은 물론이고, ATM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서 가져가지 않습니까? 뭐를? 현금을. 현금에 대해서도 절도죄가 추가돼서 실질개업이 된다는 겁니다. 위양지의 관계, 즉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랑 절도죄는 그 법이나 행위 태행이 전혀 달라 실질적 개업이라는 것 주의해야 됩니다. 다음 2번 판례 봅니다. 컴퓨터 사용 사기죄, 자기의 현금카드 사용, 현금 인출. 앞에서도 봤었어요. 자, 어떤 자가 컴퓨터 사용 사기죄 범행으로 예금 채권을 취득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컴퓨터 사용 사기죄로서 여러분의 있는 통장에 있는 돈을 제 계좌로 이체시켜 놨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가 된 상태에서 제 계좌로 와 있는 이 돈을 제 현금 인출카드로 인출했단 말이죠. 제 카드로 인출한 겁니다. 그럴 때 이체하자마자 저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가 되는 건 당연한데,
제 계좌에 들어있는 것을 제 현금 인출 카드로 인출한 것이 절도죄가 추가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절도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여기 봅시다. 현금 인출한 경우는 내 계좌에 들어있는 걸 현금 인출했지 않습니까? 현카드 사용 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사용에 의한 것이지 않습니까? 왜? 제 카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기망의 행위 및 그에 따른 처분 행위도 없었지 않습니까? 별도로 절도죄나 사기죄 고소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현금 인출한 것에 대해서. 그 결과 인출된 현금은 절도죄로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물이 될 수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그 인출된 현금을 나눠 먹는 자는 작물 취득자가 안 된다는 것까지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대단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어렵진 않죠. 다음. 지금까지가 이제 좀 비교 판례까지 다 봤습니다. 자기 현금 카드 이용해서 쓰는 것까지 다 봤습니다. 자, 양그리 2번 봅시다. 타이밍이 현금 카드입니다. 아직 신용카드 안 나왔어요. 타이밍이 현금 카드입니다. 1번. 타인의 현금 카드로 예금 인출했습니다. 예금 인출은 현금 카드로 하는 거죠. 카드를 반환했습니다. 이건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럼 카드에 대한 불법 영등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신 인출된 현금에 대해서 절도죄가 되겠죠. 당연하죠. 타인의 현금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것은 그리고 카드를 반환했지 않습니까? 카드에 대해서 영등서 없어요. 절도 안 되겠죠. 반환했기 때문에. 물론 반환하지 않았으면 카드에 대한 절도죄도 되겠죠. 그리고 빼진 현금에 대한 절도죄가 되겠죠. 2번. 타인의 현금 카드로 예금 인출하는 카드 반환하지 않았어. 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카드에 대해서도 불법 영등서가 있어서 현금에 대한 절도죄, 현금 카드에 대한 절도죄 두 개가 되는 거죠. 물론 실체적 개념이겠죠. 판례 취지에 의한 겁니다. 이거 똑같은 것. 판례 번호는 똑같은데 여기 취지상 제가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이거. 다음. 자, 3번. 이것도 잘 봐야 됩니다. 앞에서도 비슷한 거 봤을 거예요. 강취한 현금 인출 카드로 예금 인출, 강도와 절도죄 실체적 경합. 근데 여기 비교 판례 보세요. 갈취한 현금 인출 카드로 예금 인출, 공갈죄만 된다. 저기는 강취한 현금 인출 카드로 예금 인출했는데 강도죄뿐만 아니라 절도죄가 추가된대요. 여기는 갈취한 현금 인출 카드로 예금 인출했는데 공갈죄만 된대. 하나 더 볼까요? 소유자를 기망 현금 카드 받고 인출 승낙받아 예금 인출, 사기죄의 벌일죄만 된다. 아니라고 됐는데? 하하, 또 오타 나왔네. 죄송합니다. 만자입니다. 만 된다. 만입니다. 만. 됐죠? 만자로 고쳐주세요, 여러분들. 자, 이거 비교해야 됩니다. 여기 다시 옵니다. 강도죄는 공갈죄와는 달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강력한 정도의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재물을 탈취해야 성립하는 거죠. 당연하죠. 최여비의 폭행 협박을 사용해서 빼앗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카드를 강취했습니다. 뒤지게 패고 현금 카드를 뺏었습니다. 강도죄죠. 그리고 나서 비번도 돼 임마 막 그런 거야. 비번 됐겠죠. 그래서 비번을 알아내고 ATM 가서 잘 보세요. 예금 인출했습니다. 그러면 절도죄가 추가되느냐 마느냐 이게 문제였어요. 그럴 때 우리 판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현금 카드의 사용에 관한 승낙의 의사 표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카드 그냥 빼앗긴 거예요. 또 설령 야 카드 비번 돼야지. 그리고 이 비번 되면 너의 비번을 이용해서 이 카드를 가지고 돈 꺼내서 써도 되지. 그러니까 그랬어. 그럼 승낙입니까 이게? 아니죠. 최여비의 폭행 협박에 의해서 빼앗긴 거죠.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승낙의 의사 표시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강취한 현금 카드를 사용해서 ATM에서 예금 인출하는 행위는 피해자 승낙이 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현금 자동지급기 관리자 의사에 반하여 그 지배를 폐지하고 현금을 자기 집에 옮겨놓은 것이 되어서 별도로 그러니까 현금에 대한 절도죄가 추가되는 겁니다. 여기는 안 썼지만 타인의 현금 인출 카드를 훔쳤다 칩니다. 훔쳐. 절취죠. 그럼 절도죄가 된 상태죠. 물론 돌려지지 않은 걸 전제로 했을 때. 그리고
여기서 받쳤습니까? 여기서 요거 현금을 꺼내갔지 않습니까? 그 현금 꺼내간 것은 승낙을 받은 겁니까? 말도 안 되죠. 카드 소유자가 승낙한 건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도죄가 투시가 되겠죠. 이해되죠? 현금 카드에 대한 절도죄, 현금에 대한 절도죄, 요 두 개는 맥락이 같은 겁니다. 그죠? 요 두 개는 유사판례죠. 사실 2번과 3번은. 이해되죠? 그러면 정리합시다. 절도죄와 강도죄는 탈취죄입니다. 탈취죄에서 현금 인출 카드를 탈취했다. 절도 또는 강도. 그럼 절도죄, 강도죄 됐죠? 그 상태에서 카드의 소유자가 범인에게 이 카드를 가지고 현금을 꺼내 써라 라고 승낙한 게 없습니다. 제 일방적으로 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출된 현금에 대한 절도죄가 추가된다는 것. 됐죠? 다음 비교 판례 들어갑니다. 갈취한 현금 인출 카드로 이거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청로 때 봤을 거예요. 예금 인출 공갈죄만 된다. 사건 계획을 써놨어요. 갑, 피고인은 부산에 서 있던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같은 학원에 다니면서 하게 된 고시학원이었어요. 을, 피해자와 부산 등지로 여행을 가던 중 여관에서 을에게 이제 이 을이 현금 인출 카드를 가지고 좀 약간 생활에 여유가 있었나 봐요. 여기저기 ATM기 만날 때마다 돈을 빼서 아주 잘 쓰는 걸 보고 부러워가지고 이님이 여관방에서 협박질을 합니다. 을에게 현금 카드를 줘라. 그러니까 안 주죠. 그러니까 현금 카드를 나한테 빌려주지 않으면 부산에 있는 아는 깡패를 부산에도 깡패가 많겠죠. 아는 깡패를 동원하여 가루로 만들겠다. 가루. 겁먹은 을로부터 현금 카드를 교부받고 ATM기에서 17차례에 걸쳐서 750만 원 인출해서 쓴 겁니다. 와, 많이도 썼네 저놈. 이랬을 때 자, 공갈에 의해서 뺏었죠. 그럼 카드에 대해서는 공갈죄가 되는 건 확실합니다. 문제는 ATM기에서 돈을 750만 원 뺀 것이 절도죄가 되느냐의 문제였었어요. 이럴 때 우리 판사님들은 뭐라 그러냐면 보세요. 여기 예금 인출 행위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이긴 하지만 누가 빼앗긴 을이 하자 있는 의사표시이긴 하지만 피해자 승낙에 의한 것이다. 피해자 승낙에 의한 것이래요. 학생들이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 아니 무슨 승낙을 했습니까? 그러더라고. 아니 공갈 당한 자가 현금 인출 카드를 빼앗긴 건데 언제 현금을 인출하라고 승낙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학생들이. 그럴 때 저는 그럽니다. 잘 들어봐요. 자, 공갈을 했습니다. 야, 카드를 줘. 그렇지 않으면 부산에 있는데 아는 깡패들 동원해서 너 가루 만들겠다 그랬어. 그 겁먹고 주는 사람 보세요. 자, 카드 줍니다. 카드 없나? 카드 주면서 자, 이 카드만 너 가져. 이 카드를 이용해서 돈을 빼먹지 마. 라고 한 겁니까? 자, 공갈죄는요. 편취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처분의가 있어야 되는 범죄입니다. 그럼 겁먹은 자가 카드를 주어서 공갈죄가 될 때 보세요. 자, 이거 너 가져. 아닙니까? 아니죠. 빌려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너가 나한테 카드를 줘서 빌려주는 거죠. 영원히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카드를 빌려서 내가 돈을 인출해서 쓰려한다. 싫다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깡패 동원해서 너 가루 만들겠다 그러니까 알았어. 그럼 준 의미는 뭡니까? 그래, 이 카드를 너한테 내가 빌려줄 테니까 너 이 카드를 가지고 현금 인출해서 맛있는 거 사 먹어라는 처분의 의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겁먹어서 하자는 의사 표시이긴 하지만 이해됩니까? 처분의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갈죄가 되죠. 그래서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는 얘기죠. 이해되죠? 그래서 피해자 예금을 갈취고자 하는 피고인의 단위라고 개설된 범위 아래, 그렇죠? 저 카드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갈치는 놈 입장에서 카드가 목적이 아니라 카드를 빌려받아서 이걸 이용해서 현금 인출해서 써먹겠다는 것까지 단위라고 개설되는 의사라는 거죠. 그러나 의사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서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체크 하나의 공갈죄를 이렇게 한다는 거야. 하나의 공갈죄입니다. 예금 인출한 것은 따로 절도죄 구성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겁줘서 카드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비번 알아내고 현금 인출하는 일련들의 행위가 전부 다 포괄 공갈죄 일죄가 된다는 거 아시겠죠? 이거 중요한 겁니다. 다음 니은 봅시다.
자, 이건 편취죄이기 때문에 카드 뺏기는 자가 그러니까 편취죄이기 때문에 카드 뺏기는 자가 카드를 사용해서 예금 인출 승낙한 거로 보는 거예요. 아까 절도랑 강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건 탈취죄이기 때문에 승낙하지 않은 거죠. 편취죄 하나 또 봅시다. 소유자를 기망 현금 카드 받고 인출 승낙받아 예금 인출 사기죄 포괄일죄만 된다 그랬어요. 제가 그거 고쳤어요. 자, 사건 개요 봅시다. 좀 황당한 놈이 있어요. 피고인 남성인데 사실은 혼인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혼인 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여성에게 접근해서 사깁니다. 의뢰에게 접근해서. 그래서 프로포즈를 했는데 선락을 받았어요. 얼마나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한 순간이겠죠. 프로포즈를 딱 했는데 받아들였어. 얼마나 뜰 듯이 기쁜데요. 그죠? 그럼 좀 열심히 삶을 계획하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예쁜 여성과 잘 살 꿈에 부풀어서 지내야 되는데, 이놈은 저부터 사기치려고 그랬던 거야. 아주 못된 놈이에요. 사람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프로포즈를 해서 결혼 승낙 받고 나서 이놈이, 하여튼 이놈은 계획적이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여자에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앞으로 함께 살아야 되는데, 나에게 너의 현금 카드를 달라. 우리 이제 네 거 내 거 없지 않냐? 네 현금 카드를 나한테 달라는 거야. 지껏 줄 생각은 안 하고 나쁜 놈이. 그러니까 여성이 줬습니다. 이쯤에서 물어볼까요?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제가 강의 시간에. 앞에 있는 여학생 보고. 여학생. 자네가 이 다음에 남자친구가 정이 들었는데 이제나 저제나 저 인간이 나한테 프로포즈를 했길 바랬는데 정말 프로포즈를 하는 거야. 그것도 멋진 그런 분위기 상황 연출해 놓고 아주 좋은 선물까지 주면서 결혼해 주세요 이러는 거야. 그럼 선택하죠. 선택한대. 그럼 물어볼게. 그럼 남자친구가 이제 우리 결혼해야 되니까 네 거 내 거 없으니까 현금 카드 좀 줘. 그럼 줘 안 줘? 이 판에 쫙 보면서 그러니까 안 준대요. 안 준다고? 아직 사랑을 덜 하는구만. 사랑 진짜 푹 빠졌어. 줘 안 줘? 그럼 그때서야 줍니다 그러더라고. 이 아가씨도 준 거예요. 사랑을 이용하는 놈이 나쁜 놈이지. 그죠? 그래서 이 아가씨가 줍니다. 거짓말하여 우리 현금 카드를 넘겨준 겁니다. 비번까지 알려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놈이 이를 이용해서 ATM기에서 여기저기서 막 빼가지고 490만 원을 받아 튄 겁니다. 쓰고 튄 거예요. 나쁜 놈이죠. 저는 그래서 절대 주지 말라 그럽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저렇게 달라면 이상한 놈 아닙니까? 응? 결혼하기로 언약하고도 저런 거 절대 주면 안 됩니다. 응? 아무리 사랑해도 절대 주면 안 됩니다. 하여튼 파행적으로 삐딱하게 가는 놈은 딱 차단해야 됩니다. 흥분하면 안 되지. 그럴 때 이게 사기죄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기망해서 현금 인출 카드를 받았으니까 사기죄는 맞는데, 문제는 여러 차례 걸쳐서 ATM기에서 몇백만 원을 뺀 이 행위가 절도죄가 추가되느냐가 쟁점입니다. 대법원까지 간 게. 그럴 때 이 행위들은 보세요.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현금 뺀 것은 모두 현금카드 소유자의 예금을 편취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단일하고 개설된 범위. 아까 여기서 본 거랑 똑같잖아. 단일하고 개설된 범위 아래, 그죠? 똑같아. 피고인의 단일하고 개설된 범위 아래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를 구성한다 볼 것이지 따로 절도죄가 안 된다. 왜 그럴까요? 자, 이 여성 입장에서 기망당해서 현금 인출 카드를 넘겨주는 그 순간을 그 아가씨 마음속에 들어가 보세요. 자기야, 이 현금 카드 받기만 해. 그리고 이 카드는 가만히 있어. 이런 의미로 준 겁니까? 아니죠. 자기가 이 카드 가지고 비번도 있으니까 있지. ATM기에서 현금 많이 뺏었어? 승낙이 있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즉, 정리합시다. 공갈죄, 사기죄에서 공갈 또는 사기에서 현금 인출카드 소유자로부터 카드를 비번까지 받아서 ATM에서 돈을 뺀 것은 승낙까지 있는 겁니다. 왜? 편취죄 처분에 이게 있는 거기 때문에 빼쓰세요라고 허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절도죄는 따로 안 되겠죠. 공갈죄, 포괄일죄, 사기죄, 포괄일죄. 그러나 앞에서 본 것처럼 강도, 절도로 현금 인출카드를 빼앗은 놈 아닙니까? 이럴 때 카드에 대해서 절도죄나 강도죄 되지만 그걸 가지고
예금 인출이라는 것은 성락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락이 없었기 때문에 인출된 현금에 대해서 절도죄가 각각 추가된다는 거.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됐죠? 엄청 쉬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이밍이 지불카드 봅시다. 지불카드. 지금까지 본 건 신용카드, 아니지, 현금카드, 미안합니다. 현금카드지. 자, 이제 타이밍이 지불카드입니다. 지불카드. 지불카드가 뭔지 알죠? 신용카드랑 약간 다르죠? 1번 봅시다. 예금 인출, 계좌이체에서 계좌이체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봅시다. 지불카드 가지고 원래 계좌이체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거는. 물건 구입한다든가, 이용자금 받는다든가, 이러면서 내 통장에 있는 돈이 바로 빠져나가는 게 지불카드죠. 현금 이체부 기능은 따로 겸용 준 겁니다. 겸해서 있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앞에서 다 설명했어요. 신용카드나 지불카드는 모두 원래 신용카드 기능만 또는 지불카드 기능만 주는 것인데 부가 서비스로 현금 입출금 기능까지 할 수 있게 겸용으로 준 거죠. 그런데 이 놈은, 이 범인은 예금 인출을 하고 계좌이체까지 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예금 인출이 포인트야. 그럼 현금 카드로 쓴 거지 않습니까? 지불카드로 쓴 게 아니에요. 그럼 봅시다. 1번 절취한 지불카드, 절도죄가 된 상태죠. ATM기에서 예금 인출합니다. 예금 인출. 자, 그러면 이게 지불카드로 쓴 겁니까? 자, 우리 앞에서 내용 시간에, 이론 내용 시간에 여신 전문 금융업법 70조 1항 3호 4호를 배웠죠. 거기에서 저미털 횡령으로 뭐 죽은 거라든가 절도라든가 강도, 사기, 공갈, 횡령 이렇게 취득한 신용카드, 지불카드를 판매나 사용한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판매했으면 판매죄, 사용했으면 부정사용죄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불카드나 신용카드는 물건 산다든가 서비스 제공받을 때만 쓰는 건데, 물론 이제 신용 기능이 있느냐 차이인데, 두 개 다 현금 인출 카드는 다른 겁니다. 현금 인출 카드랑 다른 거예요. 그런데 지불카드나 신용카드에 현금 인출 기능이 부가 서비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건에서 예금 인출한 것이지 현금 서비스 받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금 카드 쓴 것은 지불카드로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지불카드 부정사유죄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자가 만약에 이 절취할 지불카드를 가지고 물건을 사 먹었는데 긁었다 그러면 지불카드 부정사유죄가 추가되겠죠. 이해되죠? 예금 인출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현금카드로 썼기 때문에 지불카드 부정사유죄는 안 된다는 것. 요거 꼭 주의해야 됩니다. 써있죠? 예금 인출한 것은 통장에 있는 돈 인출한 거니까 여기에 부정사용 개념이 포함될 수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2003도 3977 꼭 기억하세요. 해설을 봅시다. 하나의, 지금까지 다 말씀드린 건데, 하나의 카드의 지불카드 내지 신용카드 기능과 현금카드 기능이 겸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은행의 예금 업무에 관한 전자적 정보와 신용카드 업자의 업무에 관한 전자적 정보가 회원, 예금주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업자 등에게 하나의 자기띠에 입력되어 있을 뿐이지 양 기능은 전혀 별개의 기능이에요. 그죠? 신용카드 기능 또는 지불카드 기능 또 그것과 대척점에 있는 현금카드 기능은 전혀 별개의 기능이라는 얘기죠. 이와 같은 겸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지급기 위해서 예금을 인출했다 그러면 이것은 현금 카드로 쓴 것이지 지불카드 내지 신용카드로 쓴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정사유죄가 될 리가 없죠. 이해되죠? 내용 시간에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2번 타인의 지불카드로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계좌이체 후 카드를 반환했습니다. 그러면 지불카드로 사용한 겁니다. 카드에 대한 영득의사 부정 돌려줬으니까. 그죠? 돌려줬지 않습니까? 자, 계좌이체 했습니다. 계좌이체 했으면 컴퓨터 사용 사기죄가 되죠. 남의 걸 몰래, 자 보세요. 자기 계좌이체 했습니다. 현금을 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좌이체 했지 않습니까? 그럼 컴퓨터 사용 사기죄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부정사기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컴퓨터 사용 사기죄만 인정했어요. 저거 카드에 대한 영득의사는 부정이죠. 당연한 거죠. 계좌이체가 포인트입니다. 계좌이체 했으니까 재산 이익을 취득했지 않습니까? 그죠?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를 이용했지 않습니까? 컴퓨터 등 사용 사겠지만 된다는 것 기억하세요. 다음으로 2번. 타인의 지불카드를 가지고 물품을 구입했다든가 용역 제공을 받았다. 이때는 지불카드로 쓴 거죠. 그죠? 지불카드를 썼습니다. 그런데 요 판례 잘 봐야 됩니다. 이거 정말 학생들이 정말 질문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거 자 봅시다. 이용지점 업주가 달란 지점 같은데요. 과다한 술값 청구 후 공갈하여 결제 합의. 결제 위에 건네줌. 합의대로 물품 구입하면서 피해자가 서명함. 신용카드 부정 사용치 안됨. 앞에서 했던가? 했었던 것 같은데? 그죠? 사건 기해 봅시다. 갑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지점에서 을 몰래 빈 양지병 안 했다. 아, 죄송합니다. 안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사건 기해 다시 해봅니다. 갑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지점에서 참 나쁜 놈인 거예요. 저건 을이 이제 손님으로 왔을 것 아닙니까? 응? 그러면 저 사람이 먹은 대로만 결제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도 되잖아요. 장사한 거지 않습니까? 고마운 손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해자가 이제 술 취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걸 약점을 이용한 거예요. 피해자 몰래 빈 양주병 5개를 딱 올려놔요. 나쁜 놈이지 않습니까? 사기, 거의 사기 아니야, 이거? 그런 다음 술값으로 당신이 먹었어, 이거야. 아, 안 먹었는데 먹었어요, 손님. 그러면서 결제하는 거예요. 술값으로 135만 원을 와. 이 항해는 을을 협박합니다. 아, 막 그랬겠죠. 그러니까 죽을래 막 그랬지 않습니까? 을을 협박하여 을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받은 후 인근의 편의점으로 함께 갑니다. 아니 왜 거기서 안 긁어요? 거기서 안 긁었습니다. 단란주점에서 긁어야 되는데 거기서 안 긁고 편의점으로 갑니다. 건전한 편의점으로 가서 편의점 가서 술과 담배를 구입하는 것으로 120만 원을 결제합니다. 15만 원 깎아주네. 120만 원을 결제하면서 을로 하여금 매출 전비에 서명하게 했습니다. 서명하시오. 2, 3일이 지나 미 편의점에서 결제 금액 상당의 술과 담배를 인도받아 술값에 충당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저거? 응? 자, 여기 주점이 있습니다. 주점에서 얼마 나왔다고? 135만 원. 주점에서 135만 원 나왔어요. 너무 많다. 항의합니다. 주인이 갑이야. 사장. 범인이지 뭐 사장. 범인이라 했습니다. 범인. 피고인. 을 맞죠? 피해자. 협박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알아서 결제해 주세요. 그러면서 카드 줬단 말이죠. 그죠? 신용카드인데 저건? 신용카드 줬습니다. 그러자마자 인근에 있는 가게로 갑니다. 가게. 마트로 가. 마트. 편의점. 여기 가서 카드 긁는 데 있지 않습니까? 결제하는데 거기서 120만 원을 결제해요. 결제합니다. 그래서 술, 담배 사는 거야. 왜 이랬을까요? 왜? 학생들이 매번 물어봐요. 이 카드 가지고 이렇게 결제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시 줬죠. 카드는 줬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물어봐요. 왜 이렇게 한 겁니까?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이래서 얘가 이렇게 결제하고 이제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 가게에 거기서 2, 3일 후에 편의점에서 결제한 술, 담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갖다 지가 소비도 하고 되팔기도 하고 한 거예요. 이랬다가 얘가 고발해서 걸린 거예요. 그럼 봐봐요. 협박해서 카드를 받아서 여기서 긁었지 않습니까? 영락없는 신용카드 부정사실자가 될 것처럼 보여요. 그죠? 지불카드, 여기서는 지불카드라고
했는데 여기 신용카드로 했네. 신용카드입니다. 아무튼 제가 배치는 잘못했네요. 아무튼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 부정세제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쟁점이니까 하여튼 배치는 잘못했습니다만 신용카드입니다. 이럴 때 그럼 봅시다. 이제 학생들이 물어본 거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이거야. 그럴 때 보세요. 자, 첫째, 얘가 큰 손해 본 겁니까? 외형을 보세요. 물론 얘는 당했죠. 당한 건 맞아요. 그런데 술 안 먹었잖아요, 사실은. 근데 양주 먹었다가 막 바가지 씌운 것 아닙니까? 아무튼 협박당해서 신용카드 주면서 결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결제라고 해서 이쪽으로 갔는데 얘는 피해자는 일단 된 것처럼 보여.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있어요. 공갈죄는 됩니다. 공갈죄. 왜? 아예 안 먹은 거를 협박해서 먹었다 그래서 긁게 했으니까 공갈죄는 되는 겁니다. 이런 공갈죄는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신용카드 부정성액자가 되느냐, 이게 쟁점입니다. 학생들이 자꾸 정의감에 불타서 왜 저는 범인이 아니고 무죄입니까? 아니 무죄라고 언제 그랬어요? 신용카드 부정성액자 만드는 거지. 공갈죄는 되는 거예요. 왜? 먹지도 않은 술을 먹었다고 협박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정도 돈 챙겨갔지 않습니까? 물론 담배나 술로 챙겨갔지만, 그래서 피해자가 공갈죄 피해자 마저 이런 공갈죄 됐는데 문제는 신용카드 부정사액자가 되느냐 문제인데, 자, 얘가 신용카드 준 의미가 뭡니까? 이거 가지고 135만 원 결제하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가서 결제했지 않습니까? 합의 내용대로 결제했지 않습니까? 물론 합의보다 좀 적은 액수지만. 그래서 이 사람은 공갈죄 이런 건 되지만 합의대로 했지 않습니까? 합의대로. 진정한 합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용카드 부정사액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지? 근데 얘는 왜 여기서 긁으면 될 걸, 주점에서 긁으면 될 걸 왜 여기서 긁었습니까? 얘가 여기서 긁으면 얘가 매상이 되지 않습니까? 매상. 자기 매상이 많이 오른 거로 되면 세금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카드 가지고 여기서 매상 올리면 이 편의점주가 세금 내고 얘는 세금 안 내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죠? 저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 탈세 그쪽으로 가서 처벌하면 되겠죠. 아무튼 합의 내용대로 그대로 그거기 때문에 그런 신용카드 부정사액자는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잘 봐야 됩니다, 이거.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합의 내용대로 그대로 긁었다. 긁으라고 건네준 거를 그대로 긁었다. 그런 말입니다. 봅시다. 합의한 다음 그랬죠? 합의한 다음 피해자들의 결제라고 건네준 카드로 합의에 따라 그렇지 않습니까? 형법소송을 받거나 물품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에 대한 피해자들의 점유가 피해자들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탈했거나 배제됐다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넘겨줬지 않습니까? 응? 그죠? 이탈이 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왜? 아니, 이거 계속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럼 학생들이 또 이거 질문하겠네? 그러면 여신전문금융법 70조 제1항 4호에 보면 갈취하여 공갈로 취득한 것을 신용카드나 지불카드로 판매나 사용해도 신용카드 부정사액자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랑 어떻게 다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이 있어요, 또. 자, 대답할게요. 여신법 70조 1항 4호에 있는 그것은요, 공갈로 딱 빼앗죠? 공갈로 빼앗고 나서 이걸 가지고 자기가 혼자 긁었다면, 자기가 혼자 합의 내용대로 긁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합의 내용이 없이 지가 긁었으면 신용카드 부정사액자가 추가되는 겁니다. 공갈죄 이외에. 다시 말합니다. 여신법상의 70조 1항의 4호에 있는 공갈로 취득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긁었을 때 신용카드 부정사액자가 추가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공갈로 빼앗은 뒤에 자기가 단독으로 점유가 개시된 상태에서 자기가 긁어야만, 허락 없이 긁어야만 신용카드 부정사액자가 추가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이 사건을 봅시다. 물론 공갈에서 신용카드 받은 건 맞아요. 뺏은 건 맞아. 그런데 이걸 가지고 넌 가, 이제 집에 가. 그리고 자기 혼자 마음대로 긁었습니까? 그렇다면 신용카드 부정사액자가 추가되겠지만, 지금은 너 이제 뺏겼으니까 그냥 가, 그런 게 아니라 함께 갑시다 해서
이웃에 있는 편의점에 함께 나란히 가서 긁겠습니다. 120만 원. 그래서 긁은 겁니다. 그랬으면 이건 합의에 따라서 했지 않습니까? 이거야. 또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 배제한 게 아니란 얘기죠. 걔 보는 앞에서 합의대로 긁었지 않습니까? 물론 공갈죄, 포괄죄는 되지. 공갈죄가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공갈죄는 되지만 신용카드 소유자의 점유를 이탈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용카드 부정사유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부정사유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합의에 따라 피해자가 건네준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거나 물품을 구입하고 매출 전표를 작성했고 전표의 피해자들 본인이 서명까지 한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공갈치님이 지 혼자 돌아다니면서 지가 막 긁고 서명했으면 신용카드 부정사유자가 추가되지만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을 결제토록 하기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신용카드에 든 피해자의 점유가 피해자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탈했거나 배제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해되죠? 그래서 공갈죄는 되는 겁니다. 주의할 판례입니다. 타이밍의 신용카드. 죄송합니다. 이게 타이밍의 신용카드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배친 잘못했어요. 그렇지만 판례 거짓말한 건 없습니다. 판례 헛소리 한 건 아니에요. 4번. 타이밍의 신용카드로 예금이 출했다. 현금 카드를 쓴 거죠. 이것도 할 얘기 많아요. 자, 강치한 신용카드로 현금 자동 지급해서 예금이 출했다. 현금 카드로 쓴 거지 않습니까? 신용카드 부정사유자 안 된다. 그죠? 피고인이 강치한 신용카드를 온라인 현금 자동 지급에 주입하고 비번 조작해서 예금 출했다. 하나의 카드의 지불카드 내지 신용카드 기능과 아까 본 거죠. 현금카드 기능이 겸용되었다 하더라도 뭐죠? 다 본 겁니다. 이건. 그래서 예금 인출한 행위는 현금카드로 쓴 거기 때문에 지불카드 부정사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죠? 이거를 보세요. 이 판례 취지를 고려해서 강치한 아까 2003도 3977이지 않습니까? 강치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지급기에서 예금 인출한 사건으로 재구성하여 해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지불카드였지 않습니까? 지금 신용카드 똑같은 맥락이라는 얘기죠. 예금 인출했으면 지불카드든 신용카드는 예금 인출했으면 그건 현금 인출카드로 쓴 거기 때문에 신용카드나 지불카드로 쓴 게 아니죠. 그래서 부정사유자가 안 된다는 것. 이해되죠? 다음 여기에 문제입니다. 요거 비교판례 요걸 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물어봐요. 정말 많이 물어봤어요. 자 봅시다. 피고인이 강취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ATM기 주입하고 비번 등을 조작해서 잘 보세요. 예금 인출입니다. 방금 전에 보세요. 예금 인출입니다. 예금 인출. 예금 인출한 경우는 신용카드 부정사유자 아니라고 그랬죠. 왜? 현금 카드로 쓴 것이지 신용카드나 지불카드로 쓴 게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밑에 보세요. 신용카드를 강제로 뺏어서 ATM기에 넣고 예금 인출했습니다. 예금 인출했는데 왜 부정사용 개념에 포함된다? 그래서 신용카드 부정사유자가 됐느냐 이거죠. 학생들이 늘 물어봐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모순 아닙니까? 모순. 이거 보세요. 신용카드를 가지고 현금카드로 썼어. 그런데 이건 현금카드로 쓴 거기 때문에 신용카드 부정사용이 아니라고 그랬어. 그런데 여기는 신용카드와 현금카드 겸용인데 예금 인출해서 현금카드로 썼지 않습니까? 여기 분명히 썼지 않습니까? 현금카드로 사용한 것으로 부정사용 개념에 포함시킨다. 신용카드 부정사유자가 됐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막 무슨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해명합시다. 이건 2003년 판례죠. 이거는 1998년 판례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이런 얘기 했었죠. 조금 전에 여기 보세요. 신용카드법이지 않습니까? 신용카드법의 25조 제1항 옛날에는 거기에 신용카드 부정사유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신용카드법이 아까 얼뜻 이랬죠. 1998년 1월 1일부로 폐지됐다 그랬죠. 신용카드법이 1998년 1월 1일부로 폐지됐습니다. 즉 신용카드법은 1997년 12월 31일까지만 있었어요. 그럼 그에 관련된 법이 영영 없어진 겁니까? 아니에요. 그 뒤로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다시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업법의 상당 부분이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온 거죠. 이해되죠? 이름 바꾸면서 새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는 근데 학생들이 그런다고 98년 2월 아닙니까? 이거는요
98년 1월 1일 이후에 여신 전문 금융법이 만들어져서 시행이 됐지만 이 사건은 97도 2974 아닙니까? 신용카드법이 한창 적용 시행될 때 벌어진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여신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법이 적용됐었죠. 이해되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기 다 써놨습니다만 그 당시에 법관님들이 해석할 때는 신용카드와 현금카드 겸용인 카드를 현금카드로 썼다 하더라도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로 해석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자, 봅시다. 그러나 이 판례의 결론은 신용카드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 관한 해석으로서 현행 여신전문금융법의 해석상 본건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않다. 이건 2003년 11월 14일 아까 요 판례 있지 않습니까? 저기에서 판사님들이 정시로 언급한 겁니다. 제가 발췌한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 판례 있지 않습니까? 이 판례에서 분명히 법관님들이 신용카드와 현금카드 겸용인 것을 또 지불카드랑 현금카드 겸용인 것을 예금 인출한 것은 지불카드나 신용카드를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안 된다고 막 판결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 검사가 주장한 게 그거예요. 아니 옛날에 97도 2974는 이 경우도 현금카드로 쓴 건데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라고 처벌했지 않습니까? 이때도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주장한 겁니다. 검사가. 그러니까 대법원 판사님들이 이보시오. 그거는 이 옛날 판례 나온 거 있죠? 이 판례는 이때 설명한 겁니다. 이 판례는 옛날 신용카드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해석에 관한 것이지 현재 적용 시행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법의 해석에는 이 판례 여기다가 들이대지 마라. 원용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런 거예요. 검사는 이걸 원용하면서 이 현금카드 쓴 것도 예전에 신용카드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처벌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건에서도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처벌해 주세요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근데 대법원 판사님들이 이거는 97도 2974는 옛날 신용카드법 적용할 때 그때 해석했던 것이지 지금 여신법으로 바뀐 체제에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좀 더 설명할까요?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대법원 판사님들이 쓴 거 그대로 제가 한 글자 빼지 않고 쓴 겁니다. 더하지도 않았어요. 옛날 신용카드법과 달리 신용카드법의 업무 범위 중 국법과 달리 업무 범위가 달라요. 국법과 달리 신용카드법의 업무 범위 중 부대 업무가 뭡니까? 신용카드에 관련된 업무의 부대 업무, 또 지불카드와 관련된 부대 업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부대 업무를 국법에서는 포괄적으로 규정했어요. 옛날 법은 신용카드법에 의하면 신용카드를 훔쳐서 지불카드를 훔쳐서 쓰는 건 물론이고 신용카드, 지불카드, 겸용, 현금카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쓰는 것도 부대 업무에 포함시켰었어요. 다시 말하면 옛날 신용카드법에 의하면 신용카드, 지불카드랑 현금카드가 겸용일 때 그거를 훔친 놈이 신용카드로 쓰거나 지불카드로 쓰는 건 물론이고 부대 업무로서 현금 인출카드로 쓰는 경우도 신용카드나 지불카드 부정사용 개념에 포함시켰었단 말이죠. 옛날에는. 근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옛날 법과 달리 신용카드의 업의 업무 범위 중 부대 업무를 옛날에는 포괄적으로 규정해서 현금카드로 쓰는 것도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개념에 포함시켰는데 지금은 부대 업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제 협석의 부대 업무를 정하고 있단 말이죠. 협석한 게 뭐냐고요.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사용 용법에 맞게 써야 되고 지불카드는 지불카드 용법에 맞게 써야 되고 거기 겸용인 현금 인출카드로 쓰면 그건 현금 인출카드로 쓴 거기 때문에 부정사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좁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법 13조 1항 여신전문법이죠. 각 후의 업무를 제한을 규정하겠다는 얘기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러한 현행 여신법의 지불카드 정의와 신용카드 업의 업무 범위 및 신용카드 업자의 부대 업무에 관한 규정 취지 내용 등에 비춰보면 보세요. 제가 거짓말 안 합니다. 지불카드가 겸할 수 있는 현금카드의 기능은 법령 규정된 신용카드 기능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하나의 카드에 지불카드 내지 신용카드 기능과 현금카드 기능이 겸용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까 본 거죠. 이는 은행의 예금 업무에 관한 전자적 정보와 신용카드 업체의 업무에 관한 전자적 정보가 회원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업자 등에 의해 자기 뒤에 입력할 뿐이지 양기는 전혀 별개다. 아까 본 거죠. 그래서 현금 지급께서 예금 인출하는 행위를 두고 지불카드 내지 신용카드를 본래형법에 따라 사용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불카드를 훔쳐서 그 지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자동 지급기로부터 피해자 예금 인출한 것은 지불카드 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된다라고서 딱 자른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이 판례는 이 판례대로 살아있는 건데 이 판례를 지금 내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혹시 이걸 이 내막을 또 모르는 출제위원이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궁시렁 뭐 이딴 건 냈어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를 보세요. 이건 아셨죠? 이건 아셨죠? 신용카드나 지불카드랑 겸용인 현금인출카드가 겸용할 때 훔친 놈이 어떤 강취한 놈이 신용카드를 또 지불카드를 가지고 예금 인출했다 그러면 그건 현금카드로 쓴 거기 때문에 부정사용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암기하면 됩니다. 지금 현행법이니까. 그런데 혹시 출제하는 분이 이걸 모르고 내셨다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 궁시렁 들 필요 없이 이거 어떻게 될까 그러다가 여러분 요거 신용카드법 있지 않습니까? 요걸 포인트 삼으세요. 연상 안 써놨습니다. 신용카드법 있지 않습니까? 요걸 포인트 딱 삼아서 이게 나왔다 그러면 부정사용 개념이 포함된다 그러면 맞다고 하세요. 그래놓고 여러분 옛날 판례 저거 내막을 모르고 내 거만 누군가 이렇게 그때서 맞추고 나서 궁시렁 대라란 말이죠. 다시 말합니다. 이건 구신용카드법이란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 또 구라고 썼어요? 98년 이게 없어지고 나서 판결하니까 98년 2월 27일 날 판결문을 쓰는 대법관 판사님들이 여기다 구라고 쓰겠죠. 그죠? 그래서 구 신용카드법 25조 1항에 부정사용 개념이 포함된다 그러면 이 판례를 냈구나 그럼 맞다고 하시란 말이죠.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맞추고 나서 구시렁 되라는 얘기죠. 아무튼 됐죠? 옛날 신용카드법을 써놨어요. 이렇게. 근데 옛날에는 좀 애매하게 썼어요. 근데 도난 분실된 신용카드 또는 지불카드를 판매한 사용한 자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법조문 제가 써놨습니다만 이걸 잘 보세요. 이거 업무 범위가 옛날에는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규정했는데 지금 제한을 규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이대로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이제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신용카드법이 나올 때만 옳다고 보란 말이죠. 아시겠죠? 지금 현행법에 의하면 저건 말도 안 되는 판례죠. 그 다음 방거리와 현금 서비스를 받은 카드를 가지고 물품 구입했다, 용액증 받았다. 그럼 신용카드로 쓴 거죠. 그래서 1번 타이밍이 모형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 대출, 현금 서비스 받은 건 현금 대출이라고 그러죠. 그럼 현금에 대한 저도자가 되는 거죠. 세상에 우리나라 이런 게 있습니다. 타이밍을 모형해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해줘요. 잘못된 거죠 저거는. 아무튼간 그렇게 발급받아온 것을 가지고 현금 대출을 받았다. 현금 서비스죠. 그러면 신용카드로 쓴 거죠. 그죠? 신용카드로 쓴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빼진 현금에 대해서 저도죄가 당연히 되는 거죠. 물론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도 되죠. 그건 안 썼는데 저도죄가 되느냐 그것 때문에 대법원까지 간 거예요. 절도죄만 된다고 누가 그러더라고. 아이고 상고 이유 삼은 것만 대법원 판사님들이 판결하는 거니까 여기에 절도죄에 해당한다라고 쓸 수밖에 없죠. 저 절도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대법원의 상고 이유가 된 거니까 그렇게 표현하죠. 2번 봅니다.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 받은 후 카드 반환했어. 그러면 현금 서비스 받은 것은 신용카드로 썼으니까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되죠. 빼진 현금에 대한 저도죄 되죠. 카드 반환했기 때문에 반환한 카드에 대한 저도죄 안 되겠죠. 뭐 앞에서 다 본 거지 않습니까? 맞죠? 3번 신용카드 제시했습니다. 매출 전피에 서명했습니다. 다시 기업 후에 이게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타인 거 썼을 때 그럴 때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문서죄는 흡수된다고 앞에서 봤네요. 그죠? 초원에서도 봤었습니다. 맞죠? 뭐 연상 한번 봐도 될 겁니다. 4번 봅시다. 신용카드 훔쳤습니다. 이를 사용한 경우 절도죄가 이미 됐죠. 돌려주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돼. 물론 쓰는 게 신용카드로 썼으니까 그렇게 됐죠. 문제는 실제적 경합이 앞에서 봤어요. 2번 신용카드 훔친 놈이 2시간 20분 동안 7곳의 가맹점
이것도 총론을 받습니다. 물품 구입을 했어. 그럴 때 7개 사기죄 됩니다. 실질결합이요. 그리고 신용카드에 대한 절도죄 되죠. 문제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추가되는데 그거는 7군데 돌아다니면서 2시간 20분 동안 썼죠. 이건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하나가 된다는 거 포괄일죄입니다. 이해되죠? 포괄일죄인데 여기에 앞에서 본 것처럼 문서에 관한 죄는 여기에 포함되겠죠. 됐죠? 5번 강취한 신용카드로 가맹점에서 술 사 먹었어. 그러니까 강도죄만 이미 된 거죠. 강도죄만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신용카드로 썼으니까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 카드가 아닌데 내 카드라고 기방해서 썼지 않습니까? 카드 가맹점에 대한 사기죄가 추가됩니다. 실질결합입니다. 그죠? 또 총칙에 다 비슷한 거 나왔어요. 10조 사기죄도 추가됐죠. 6번 신용카드 훔쳤어. 현금 서비스 받았어. 앞에서 비슷한 거 받지 않습니까? 응? 그러면 자, 현금 서비스 받았으면 신용카드로 쓴 거죠? 그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되는 거죠. 그죠? 빼진 현금에 대해 절도죄 되죠. 근데 이게 어떻게 컴퓨터 사용 사기죄가 되는 겁니까, 이게? 안 됩니다. 현금 뺐지 않습니까? 그죠? 현금을 빼지 않고 계좌 이체했으면 컴퓨터 사용 사기죄가 되죠. 아까 비슷한 거 받지 않습니까? 계좌를 이체했다. 자기 계좌를 이체했으면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가 되겠죠. 근데 지금 현금을 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현금에 대한 절도죄가 되고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되겠죠. 현금 서비스 받았으니까 그래요. 예금 실행이 아닙니다. 예금 실했으면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는 안 되고 현금에 대한 절도죄만 되겠죠. 7번 절체 신용카드 제시했다가 돈안 들통나서 끝났어. 그럼 제시했다가 서명하고 다시 교부해야 되는데 들통났지 않습니까? 부정사용죄의 미수. 맞아. 부정사용죄 미수야.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미수지만 앞에서 봤었지만 여신법에서는 이와 같은 미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결국 무죄로 가는 겁니다. 이건 모순 아닙니다. 미수 맞아. 그런데 미수범 처벌 중이 없으니까 무죄가 되는 거죠. 아직은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미수범이 없습니다. 지불카드 부정사용죄 미수범이 아직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8번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점유를 이탈한 신용카드를 취득 또는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한 자가 유죄 처벌을 받을 걸 요하지 않습니다. 불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자가 도둑질을 합니다. 신용카드를 훔칩니다.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절도죄가 됐죠? 근데 이걸 가지고 신용카드로 부정행위에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추가돼야 되는데 문제는 절도죄가 꼭 처벌받았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절도죄 처벌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훔친 것만 입증된다면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되는 건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 끝에 보세요. 신용카드를 취득하거나 그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한 자가 반드시 유죄 처벌을 받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 그 절도죄 그거는 지금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먼저 처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9번 실제로 물품 거래 있음, 매출액 그대로 작성. 아까도 비슷한 거 봤지 않습니까?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안 된다는 것. 그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자 여신법의 70조 2항 읽지는 않았지만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신용카드 거래가 읽었구나. 실제로 신용카드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가정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을 초과해서 거래한 것처럼 조작할 때만 이 범죄 되는 건데 실제로 신용카드에 의한 물품 거래가 있었어. 그리고 매출 금액 그대로 매출 전비를 작성했어. 이 범죄 아니라는 것. 아시겠죠? 그대로 썼지 않습니까? 다음 10번 신용카드 훔쳤습니다. 그리고 자기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이체했으면 컴퓨터 사용 사기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본 거네. 그 후 현금 인출. 그럼 절도죄 추가되는 거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본 거네. 그러니까 작물도 아니라고 그랬죠. 다 본 거예요. 반복 비슷하게 되죠. 11번 여신법에 이것까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 대상인 지급 원인이 실제로 존재했고 그 원인 금액 그대로 결제가 되었어. 이런 건 다 무죄입니다. 실제로 존재했다. 그 금액 그대로 결제했다. 지금까지 유죄는 거 없었지 않습니까? 다 무죄예요. 그대로 결제됐다 말이죠. 실제로 존재하고 그 원인 금액 그대로 결제됐다.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카드깡 하는 거야. 카드깡.
무슨 얘기냐면 카드깡 100만 원, 그러니까 한 90만 원 정도 현금을 융통시키려는 사람이 누가 돈 안 꿔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용카드를 가지고 업자한테 가서 짜는 겁니다. 매장에 가서 짜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하느냐? 100만 원짜리를 사는 거예요. 카드를 가지고 100만 원짜리 삽니다. 그러면 실제로 매매 됐지 않습니까? 그대로 긁어. 100만 원 긁어. 그죠? 그리고 물건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가져가지 않고 그 매장 주인이 90만 원을 주는 거예요. 90만 원. 90만 원 제가 받아옵니다. 그 저는 결제를 돈 내면 되지 않습니까? 통장에 돈 재워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매장 주인은 판고로 돼서 수수료 먹고,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좌우지간 그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거. 이 카드깡이라고 합니다. 카드깡. 7번. 이것까지 뭐 나올 가능성은 높진 않습니다만 그냥 써놓은 거예요. 여신법 70조에 신용카드 등 있지 않습니까? 신용카드 등. 신용카드 등을 위조 변조한 자 써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위조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신용카드 등은 요거 주의합니다. 신용카드 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지불카드, 선불카드만 의미하는 것이지 회원권 카드, 멤버십 카드라고 그랬죠? 현금카드, 요거 특히 현금카드는 꼭 기억하세요. 현금카드는 여신법 70조 1항 1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현금카드는 거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등 미변조죄는 신용카드, 지불카드, 선불카드만 의미한다는 것. 이 현금카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신용카드 등에는 신용카드, 지불카드, 선불카드만 해당된다는 것. 2번, 기업 구매 전용 카드는 신용카드가 아닌 거. 당연하죠. 저는 기업이 어떤 거래를 할 때 저 구매 전용 카드로 써서 세금 혜택 주려고 했던 거예요. 전 신용카드랑 아무 상관없죠. 그 다음에 3번, 여신전문금융법에 아까 70조 2항 2호의 신용카드는 카드업자가 진정하게 발행된 신용카드, 그렇죠? 진정하게 발행된 신용카드만 얘기하는 것이지 위조, 변조 이런 건 들어가지 않죠. 그게 써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만 얘기하는 것이지 여기 있죠.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하지 아니한 위조, 변조된 신용카드의 사용에 의한 가장거래에 따라 이루어진 자금융통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쭉 보시면 됩니다. 실제 가능성 높지 않다니까요. 카드 가맹점의 범죄, 이것도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만 근데 사기죄로서 기능은 하나 합니다. 자, 1번 봅시다. 가맹점주가 신용카드 회사에 허위의 매출전표 제출 대금 청구. 진짜 팔지도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 팔았다 해서 조작을 해서 카드업자를 기망해서 돈 받아가서 수수료 띄고 또 10만 원짜리 팔았는데 100만 원짜리 팔았다고 조작해서 수수료 띄었어. 수수료 띄고 돈을 뭐 90몇만 원 찾아가서 이건 사기죠. 사기죠. 기망이 사기입니다. 쉽죠, 저거는. 뭐 이 판례 알든 모르든 간에 아마 금방 맞힐 수 있습니다. 2번, 여신법상 여러 번의 자금융통행위 깡하는 거죠. 깡할 때 부정사유죄는 아니지만 저 깡을 처벌하는 조항은 있습니다. 그거 실체적 개입이 된다는 거. 부정사용은 아닙니다. 실제 거래가 있었고 그 금액 그대로였기 때문에 아까 봤었죠. 그러면 신용카드 부정사용은 아니지만 그 자금융통하는 그 깡 있죠. 그거는 따로 처벌 조항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실체적 개입이라는 거. 아시겠죠? 걸쳐놓 보시면 될 겁니다. 이런 건 출제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이런 건 뭐 몰랐다 하더라도 맞힐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쭉 카드에 관련된 판례를 본 겁니다. 중요한 판례도 있습니다. 출제된 것도 있고 근데 중요하지 않은 판례도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혹시나 해서 그냥 써놓은 것 뿐입니다. 다음, 조금 쉬었다가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관련된 판례를 한꺼번에 모아서 공부합시다. 잠시 쉬었다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